안녕하세요. 2박의 대학내고 세계여행을 진행하고 있는 이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룸피니 국제사원구역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의 절, 대성 석가사 얘기를 했고요. 밤이 되면 야생이 지배하는 룸베니 정글을 당당히 걸어온 용감한 한국의 아가씨 피양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가 대중을 교화하다가 열반한 장소인 쿠시나가르 가는 여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르 또는 바라나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혹자는 버스를 타고 갔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택시를 타고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차를 타고 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기차를 타고 가려면 국경 도시에서는 탈 수가 없고요. 소나울리에서 10km쯤 남쪽에 있는 나우탄와역까지 가야 합니다. 이곳에서 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차를 타면 이제 쿠시나가르부터 먼저 가요. 그리고 쿠시나가르든지 바라나시든지 이 두 곳을 가려면 먼저 가야 하는 장소가 있어요. 고락푸르입니다. 고락푸르는 국경에서부터 한 9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고락푸르는 여행자들한테는 매력이 없어요. 볼 게 별로 없는데요. 근데 바라나시하고 쿠시나가르 가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갑니다. 이 육로로 네팔을 가거나 네팔에서 인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고락푸르를 경유해야 됩니다. 고락푸르에 가면 인도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제 교통편이 다 있어요. 이곳에서는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 국경 도시 소나울리에서 쉐어 택시를 타고 고락푸르까지 이동한 다음에 다시 우리의 완행버스 같은 걸 갈아타고 동쪽 50km 지점에 있는 쿠시나가르까지 이동했습니다. 이 경로에 대해서는 제가 경험해보고 난 다음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기 전에는 사실 아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로 정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지 상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좀 무섭긴 했어요. 무섭긴 했는데 설마 죽기 약했나는 생각에 무대뽀 정신이 확 일어나더라고요. 무대뽀 정신으로 한번 부딪혀 봤습니다. 룸비니 국제사원구역에서 국경 도시가 있는 시다르탄나가르라고 하는 데까지는 저는 로컬 버스, 우리의 완행버스죠. 완행버스로 타고 갔어요. 국제사원구역 4번 게이트에서 탈 수 있어요. 시다르탄나가르 버스 정장에서 국경까지 한 5km 정도 되거든요. 이거 걸어가려면 엄청 힘드니까 대부분은 그냥 오토릭샤 탑니다. 저도 오토릭샤 탔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국경에 도착하면 먼저 출입국 수속부터 밟아야 되죠. 인도하고 네팔 국경에 도착하면 네팔 출입국 관리소에서 출국 절차부터 먼저 받아야 됩니다. 이거 절차를 받으려면요, 이때부터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시 호객군입니다. 이 사람들이 경쟁하듯이 따라다니면서요, 출입국 관리소 위치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우르르르 따라옵니다. 저도 몰랐지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어요. 호객꾼들이 다 그렇게 주셨습니다. 국경 너머 인도 측 이민국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권의 힘이 이때 발휘됩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요, 인도에 오려고 하면 사전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사전 비자 받기가 상당히 불편하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도 대사관으로 직접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도착 비자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다른 나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그런 특권 줍니다. 저는 콜카타로 인도에 입국했다가 파니탄킨에서 육로로 인도에서 출국해서 네팔로 입국하고 보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육로로 인도에 지금 입국하는 겁니다. 이런 도착 비자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만 허용이 된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인도 국경에서 고락푸르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 대중교통 즉 버스를 얘기하는 거죠. 소나울리 버스 터미널에서 하루에 몇 번 출발하는 버스가 있대요. 이 버스 표 사기도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리고 길이 나빠서 엄청 덜컹대고 버스에 정원이라고는 없습니다. 아주 그냥 콩나물 시루같이 타야 하고요. 그리고 정류장이 없어서 가다가 서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택시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걸 이 버스 타면 한 5시간 이상 걸려요. 평소에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상황을 접하니까 살짝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살짝 고민되는 거를요, 저만 아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쉐어 택시 기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택시가 최고라고 계속 호객합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택시에 먼저 타고 있던 현지인이 갑자기 한국말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택시를 쉐어해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냥 반가운 마음에 올라탔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한국에서 노동자로 생활한 적이 있었대요. 지금은 네팔에서 과학 선생으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이분 덕분에 제가 바가지도 안 쓰고 안전하게 고락푸르까지 300루피, 한 5,500원 정도 되죠. 여기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락푸르 역은요, 플랫폼 길이가 1366m로 세계에서 가장 긴 역입니다. 여행자들한테는 인기가 없는 동네이지만은 이 고락푸르는 중세 힌두교 성자 고락샨나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도시랍니다. 이곳이 힌두교, 자이나교, 시크교, 불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하네요. 하지만은 매년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이고요. 인구 60만이 사는 아주 가난하고 낙후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인도의 속살을 가감없이 볼 수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고락푸르 광경에서 마치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서울의 모습이 아마 이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도로와 하수구에는 구별이 명확하지 않아요. 발딛기가 아주 몹시 거북하고요. 하수구에서 풍기는 악취가 아주 내내 코를 자극합니다. 제가 다음 목적지인 이제 바라나시로 가기 위해서 기차표를 사야 했었어요. 그래서 기차표 사려고 여행사에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요, 고양이 새끼만한 시궁지,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쥐 많았죠. 그 시궁지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아주 즐겁을 했는데 아무도 이상해하거나 더럽다고 놀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놀라게 했어요. 이곳에는 석가모니의 열반 성지 쿠시나가르를 가기 위한 곳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동쪽으로 50km를 더 가야 합니다. 택시 타면 간단합니다. 누차 말했지만 저는 대중교통 애호자입니다. 로컬 버스를 타야 되는데 터미널 정보를 몰랐어요. 그걸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주민들이 전혀 친절하지를 않아요. 가르쳐 주지도 않고요. 말도 안 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사람 여러 탁대 물어봐서 어렵게 확인했습니다.
이 찾아간 버스 터미널에는요, 구글 지도에도 잘 표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뭐 어찌어찌 찾아갔습니다. 버스 터미널은요, 고락프로 역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건너서 450m를 직진하면 왼편에 있습니다. 이 쿠시나가로 가는 버스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제가 물어서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버스는 정원이 없고요, 터져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이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찍 타는 바람에 앉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버스비가 아주 저렴해요. 62루피였는데 우리 돈으로 한 1150원 정도죠. 1시간쯤을 달리면 그 거대한 출입문이 오른쪽에 나타납니다. 이곳이 쿠시나가르 입구입니다. 예약하지도 않았는데요, 무작정 티벳 절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찾아가서 재워달라고 얘기해볼 작정이었습니다. 그 티벳 절은 성지 맨 끝에 있었어요. 맨 끝에 지점에 있는 티벳 사찰까지 1.1km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도착해서 주지스님한테 방 달라고 했더만 생각하고 다르게 인자한 얼굴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티벳 절까지 걸어가는데 배낭 20kg 메고 걷기에는 만만치 않죠. 하지만 여행 다니다 보면 이 정도는 이골이 났습니다. 이 티벳 절은요, 여행자를 위한 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았어요. 샤워도 가능했고 공간도 넉넉했고 숙소비도 한 13,000원 정도로 적절했어요. 이동하느라고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만 엄청 배가 고팠습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이제 시장을 봐야 돼요. 식당 가기 좀 그렇고 일단 제가 해먹기로 했습니다. 그 쿠시나가루 메인도로 양편이 전부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모든 식재료를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카트만두에서 구입한 커피포트로 라면 끓이고, 오이 사다가 현지에서 구입한 마늘하고 파, 고춧가루 넣고 새콤달콤하게 무쳤더니만 한국에서 먹는 거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세상 부를 게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어둠이 내렸어요. 그때요,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어요. 폭발물 터지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인도의 각종 성지, 힌두의 성지 같은 데서 자주 발생하는 테러인가 하고 걱정이 돼서 어디로 피해야 되나 걱정을 했는데, 주민들이 전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폭발 빈도가 점점 잦아지고 소리도 점점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만 결혼식형이었어요. 말탄 신랑과 화려하게 치장한 그 마차에 신부를 태우고 이를 중심으로 화려한 복장을 한 군중이 춤을 추면서 행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1시간 정도 행진하고 폭죽 터뜨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인도의 결혼식은 무지하게 화려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한 3일 정도 한답니다. 허례허식도 엄청나서 결혼식 비용 1억 원씩 쓰는 거는 허다하대요. 인도에서는 신부 집안에서 신랑 집안에 지참금을 보냅니다. 이걸 다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우리는 힌두교의 그 신분제도인 그 카스트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카스트에서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하고 혼인을 금지했어요. 그것 때문에 신분이 계속 세속되는 거죠. 한 번 브라만이면 자손도 내내로 브라만인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천민 가족인 그 달리터면 그 자손도 영원히 달리터입니다. 하지만 신분 높은 그 신랑과 낮은 신부 간의 결혼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요. 이때 그 신부 가족이 감사의 뜻으로 전달을 한 것이 이게 다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변질이 됐어요. 변질이 돼서 지금은 인도의 모든 신부가 짊어지는 굴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랑 직업이 IT 기업의 그 기술자면 최저 5천만 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고시에 패스한 고위 공무원이면 2에서 3억 원. 이 정도는요. 인도의 그 소득 수준에 비하면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이거 엄청난 겁니다. 2020년도 인도의 그 명목상 1인당 국민 소득이 1877달러입니다. 구매력 기준으로는 6284달러인 걸 감안하면은 이 금액은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나라가 2019년 기준으로 명목상 국민소득이 31,846달러였던 것을 참고하면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인도의 그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를 고려해도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다우리 때문에 아들만 셋을 낳으면 이 대박을 만난 거랍니다. 반면에 시골에서 딸만 낳으면 살해하는 경우가 아주 자주 있다고 하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다우리가 적다고 부인을 폭행해서 죽이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다고 하니까 이 다우리의 병폐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석가모니께서 열반을 이루고 쿠시나가르에 잠드는 과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방문해주세요.